자, 우리 오늘 진도는 통합과학 236페이지 피시면 되겠고요. 이제 블루투스 모드. 블루투스가 연결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36페이지 처음부터 보실게요. 자, 처음 딱 보시면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럼 지금 시작해보면, 자, 생태계 구성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생태계는 생물과 환경을 포함한 전체적인 하나의 시스템을 생태계라 한다. 써있죠? 오케이. 밑에 그림만 잘 보시면 돼. 생태계 구성 요소. 자,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첫 번째, 개체가 나와요. 오케이? 개체는 이렇게 쓰면 돼. 생명체 하나. 맞아? 생명체 하나를 개체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나와요? 개체군. 오케이? 그럼 그 생명체와 같은 종들의 모임. 그러니까 걔는 종 쓰면 돼, 종. 알았니? 개체군이란 같은 종끼리의 모임. 되셨어? 그 다음 군집 나와요. 군집. 오케이. 그럼 군집은 다양한 개체군들의 모임, 즉 여러 종들의 모임을 군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그림 보이죠? 세 번째 그림.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뭐라 한다? 생태계라 한다. 생태계 구성 요소 이름만 잘 알면 돼. 개체군, 군집, 그 다음 전체적인 생태계.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는 생태계 구성 요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구성하는 진짜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얘는 요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맞아요. 아, 여기 요소군요. 여기 요소네요. 다음 페이지에 나온 게 요인이군요. 생태계 구성 요인은 크게 둘러보면 비생물적 요인과 그 다음 생물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생물적 요인을 잘 이해하시면 오히려 비생물적 요인은 쉬워요. 오케이? 그럼 생물적 요인을 먼저 볼게요. 생물적 요인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식물, 동물, 그 다음 분해자. 이렇게. 우리가 생산자라고 하는 건 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식물. 알았어? 그래서 거기다 쓰세요. 식물. 생산자는 식물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소비자는 초식동물부터 해서 육식동물. 그래서 고차 소비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세 번째 분해자. 분해자 나오니? 분해자가 좀 어려워. 알았어? 종류에다 별표 치고 암기하세요. 지금 당장 암기. 자, 분해자는 니들이 알고 있는 세균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 뭐가 나오니까 문제인 거야. 우리 식물의 분류의 균류에 해당하는 오케이? 버섯, 곰팡이. 이해되겠어? 버섯, 곰팡이까지 포함해서 분해자를 한다. 좋았어. 그래서 분해자 그 얘만 잘 외우시고 나머지는 뭐 보시면 다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갈게요. 생태계의 구성 요소 간의 관계. 당연히 서로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겠죠. 서로 영향을 주면서 잘 살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으로 인해 어때? 뭐 좀 안 좋아질 수 있잖아. 이해되겠어? 그래서 비생물적 요인이란 예를 들면 육지, 바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위도에 따른 오케이 기온, 뭐 강수량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는 게 비생물적 요인인 거야. 좋았어. 그럼 그 밑에 그림 한번 보시면요. 세 번째 거 그림. 자, 비생명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의 그 관계를 정리하면 조금 어렵게 나오면 알았어? 누가 원인이냐, 누가 근원이고 누가 영향을 받느냐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올 수 있는데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게 되는 걸 뭐라고도 하더라. 실제가 많이 되진 않지만 오케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 생태계 내에서 서로가 영향을 주는 걸 괜히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작용, 반작용이라는 말로 쓴단 말이야. 알았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걸 작용이라고 하고요. 상호작용. 오케이? 생물적 요인에 의해서 비생물적 요인이 영향을 받는 걸 우리는 반작용이라 한다. 요 정도는 조금 뭐 알아둘 필요는 있겠죠. 출제가 높진 않아요. 알았어? 그래서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말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용어적인 설명과 어떤 크기적인 설명 끝났고요. 요인적인 설명하고 지금 이 각각에 대한 영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이 비생물적 요인 중에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주는 어떤 과정을 보게 되면 알겠어? 이 요인, 비생물적 요인의 어떤 특징들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냐면요. 크게 빛, 오케이. 그다음 온도, 그다음 물, 뭐 토양, 그다음 뭐 공기 이런 식으로 이런 비생물적 요인들의 영향을 주는 어떤 이 요소들의 이름을 또 외우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알았어? 당연히 빛은 비생물적 요인인데 생물적 요인, 특히 광합성을 많이 하는 놈들은 그지?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지?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는 또 여기에서 잘 나오긴 해요. 두 개가 중요하긴 해요. 알았어? 근데 요즘은 별게 다 나와서 이 물이 또 한번 나오면 어렵게 애들이 출제가 잘 안 되는데 나오면 많이 틀리더라. 알았어? 그래서 오늘은 이런 비생물적 요인에 의한 어떤 적응과 진화에 대한 걸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알았니? 그게 중요해. 자, 그럼 빛부터 시작할게요. 빛 한번 볼까요? 자, 빛은 또 왜 중요하냐면 이 원인을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자, 빛의 세 가지의 어떤 구분. 빛의 무엇 때문에? 빛의 또 무엇 때문에? 알았어? 빛의 세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영향을 준다. 요거. 빛의 크기, 룩스값 얘기하는 거야. 밝은 빛, 약한 빛.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빛의 파장. 그래서 이 파장이라는 얘기는 사실 너무 물리적인 얘기고요. 너희들은 암기하실 때 뭐라고 암기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따로 암기시킬 거예요. 이렇게. 우리 통합과학 앞에서도 잠깐 설명한 적이 있지만 파이즈모 초파남보 가시광산. 오케이? 각 가시광선마다 파장대가 정해져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빛의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물론 안 보이는 적외선과 자외선도 있겠지만 오케이?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주로 가시광선 영역에서 나올 거야. 이해되니? 그 다음 세 번째, 1조 시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1조 시간은 뭘까요? 1조 시간은 다 필요 없고 그냥 낮의 길이 그럼 그냥 오케이? 뭐의 길이? 낮의 길이. 낮이 길면 1조 시간이 큰 거고요. 낮의 길이가 짧으면 1조 시간이 작아지는 거예요. 되셨나?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첫 번째부터가 중요해요. 첫 번째 갈게요. 빛의 세기. 우선 강한 빛이냐 약한 빛이냐. 예를 들면 실내에선 약한 빛이 나올 거예요. 우리 보이긴 하잖아요. 저 LED 형광등. 만약 실외로 가면 태양의 에너지가 강하다고. 되셨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빛의 세기에 따라서 두 개의 식물로 나눌 수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돼. 오케이. 뭔 식물? 양지식물과 물론 양지식물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는 경우 있어요. 알았어? 음지식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자. 양지식물과 음지식물. 그럼 양지식물 뭐 우리가 음양을 모르진 않잖아요. 맞아? 빛의 세기가 강한 밖에서. 얘는 주로 실내에서 키우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들 뭐라고 그래? 꽃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집에서 키우는 건 다 음지식물이죠. 걔는 환기만 잘 시켜주면 잘 자라요. 알겠어요? 오케이. 양지식물이 이제 특징이 중요하겠죠. 그럼 시험 문제는 그 옆에 나와 있는 그 잎의 구조에 대해서만 설명이 나오니까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알았어요? 빛이 상대적으로 강한 실외에서 잘 자라는 또는 실내에서 자라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 다 필요 없고 그 그림 보세요.
237페이지의 오른쪽 그림 보시면 돼. 알았니? 오른쪽 그림 딱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 잎의 구조. 잎. 그러니까 양지식물의 특징을 외우면 반대니까 끝나. 알았어? 양지식물의 잎은 잎의 무슨 세포라고 무슨 조직이라고 돼 있죠? 울타리 조직이라고 돼 있어요. 옛날에는 이거를 책상 조직이라고 불렀는데 옛날 선생님들은 너희들은 울타리 조직 아시면 돼. 그림 확인해. 알았니? 울타리 조직이 어때요? 좀 더 발달한다 이런 거예요. 울타리 조직이 발달.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잎이 두껍다 이러면 돼. 잎이 두꺼워. 누구에 비해? 음지식물에 비해. 알았지? 발달에 대한 얘기는 세포수 자체가 많다는 얘기예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죠? 오케이? 그래서 울타리 조직이 발달한다. 즉 울타리 조직이 두껍다. 세포수가 많다. 알았어요? 그래서 얘는 실내는 잎이 얇다. 잎이 상대적으로 얇아. 그 이유는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래. 되셨죠? 어렵지 않다. 빛의 파장 갈게요. 사실 이 빛의 파장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오케이. 그럼 빛의 파장은 어떻게 나오는지 빛의 색깔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이 느낌적인 느낌 한번 받아가세요. 자,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가 이제 이걸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하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파 그치? 빨 적색 계열 이해되니? 그럼 너희들 외울 거 하나 있잖아. 우리 그 전에도 외웠어요. 자,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크다 작다. 파장이 크다. 오케이. 파란색 또는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뭐 가운데 초록색이 있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쪽 파란색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어떻다? 짧다. 그런데 너희들이 암기해야 될 거 진동수까지는 어차피 몰라도 돼요. 알았니? 너희들이 암기할 거. 자, 봐. 파장이 짧은 빛일수록 에너지가 크다. 암기하세요. 알았어요? 자, 뭐가 크다? 에너지가 크다. 파장이 짧은 빛일수록 물론 뭐 보라색 바깥쪽을 우리 자외선이라고 해요. 그럼 자외선이 또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살균 소독하는 거예요. 이쪽이 이제 적외선이겠죠?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어때? 에너지가 좀 작죠. 빨간색보다도 더.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에너지가 크다의 개념이 중요한 게 뭐냐? 투과력이 강하다 쪽으로 연결해서 문제 푸셔야 너희들 시험을 맞출 수 있다. 투과력이 어떻다? 크다. 오케이? 투과력이 강하다. 요거까지 가야 내가 조금 어려운 문제 요거 이제 맞히는 거야 우리. 알아듣겠지? 조금 어려운 거 요거 한번 맞춰보자. 이 맞히는 게 뭐냐? 자, 이렇게 바다가 있어요. 여기 바다예요. 그럼 이 바다에 요 윗선분, 아랫선분, 조금 깊이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물속에 사는 바닷속에 사는 생물의 종류가 달라요. 식물의 종류가 달라요. 알았니? 그래서 이리 갈수록 수심이 깊어진다. 수심이 아래로 갈수록 깊어지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이름 먼저 외울게요. 해수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아주 얇은 데까지 녹조류가 발달을 해요. 오케이? 조금 더 깊은 데서 갈조류가 살아요. 조류의 종류죠. 이 조류는 새 아니에요. 식물의 구분. 바닷속에 사는 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 무슨요? 홍조류가 나타나요. 됐지? 그래서 가장 깊은 데서 홍조류가 사는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요 빨간색과 연결해서 머릿속에 기억해둘 거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오케이? 자, 그럼 가. 자, 얘를 한번 외워볼게. 왜? 얘도 나오더라. 얘 딱 2개씩만 외우면 돼. 자, 녹조류의 얘, 갈조류의 얘, 홍조류의 얘. 녹조류. 파래. 파래는 정말 파래요? 초록색이에요. 절대 파랗지 않아요. 그 다음 청각. 그러니까 청각도 파란색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녹색이에요. 알겠어? 초록색. 그래서 청각, 그 다음 파래 2개만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홍조류, 갈색 얘기하는, 갈조류, 갈색 얘기하는 거죠. 갈색. 그지? 갈색 뭐가 있을까요? 미역, 다시마. 애들 비슷비슷한 애들이죠? 갈색을 띄어요. 요거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자, 홍조류는 김만 암기하면 돼요. 시험문제 사실 김밖에 안 나와요. 응? 근데 이제 뭐 가사리, 오목 가사리, 뭐 무슨 가사리 이런 거 있어요. 가사리도 역시 무슨 색을 떼요? 무슨 색을 떼요? 붉은색을 떼요. 알았지? 너희들이 김 가지고 이렇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관찰력이 좀 있으면 이거 안 보이네. 관찰력, 이 얼굴을 가끔씩 끼면 무섭네. 자, 그래서 관찰력을 가지면 알겠지만 김 하나를 딱 잡으세요. 이렇게 형광등에 한번 보세요. 비춰보세요. 그럼 빨간색이에요. 알았지? 근데 선생님 어떤 애가 그래요? 선생님, 우리 집 김은 파랗던데? 초록색이던데요? 그건 무슨 김이에요? 파래김이에요. 알았지? 김에다 파래를 섞어서 말린 거야. 그래서 파래김이라고 따로 있어요. 알겠니? 자, 원래 붉은색을 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조금 더 심화. 이제 간다. 심화는 뭐냐면 아래로 갈수록, 자, 기억합시다. 오케이. 우리가 광합성을 할 때 빛을 이용할 텐데, 알았어? 낮은 애들 있죠? 녹색이죠? 그럼 얘는 주로 녹색을 흡수할 것 같아요. OX. X예요. 알았어? 그래서 녹조류 같은 경우는 주로 무슨 색을 이용하느냐? 무슨 색? 적색광을 주로 이용한다. 이거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광?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죠. 오케이. 그 다음 홍조류는 무슨 광을 이용할 것이냐? 저기 있다. 아까 카메라 안 잡혔었죠? 녹조류는 주로 적색광을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홍조류는 어때야 돼요? 투과력이 깊은 가시광선 누가 있을까요? 주로 청색광을 이용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냥 파란색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시험 문제는 적색광, 청색광 이렇게 나오니까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청색에 가까울수록 투과력이 어떻다? 강하다. 왜? 파장이 짧기 때문이다. 파장이 짧은 놈은 에너지가 강해서 투과력이 강하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가 조금 어려운 문제고요. 기본적인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위치는 암기하시면 돼요. 되셨냐? 좋아. 그러고 나서 이제 1조 시간 한번 살짝 보시게요. 1조 시간 살짝 보시면 1조 시간의 변화에 따른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동물과 식물 먼저 볼까요? 식물과 동물 같은 경우에는 식물은 개화 시기를 결정해요. 꽃 피는 시기가 결정이 난다는 얘기죠. 오케이. 개화 시기를 결정하고요. 동물은 무슨 시기를 결정해요? 1조 시간에 따라 생식 시기가 또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만 암기하시면 돼요. 1조 시간에 따라 동물과 식물, 즉 생물적 요인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개화 시기나 아니면 생식 시기가 결정이 되고 종류마다 다르다. 되셨죠? 오케이. 그럼 식물 같은 거 보면 봄. 그다음 가을. 어차피 봄과 가을이 나와요. 얘도 봄, 가을. 물론 거기 럭셔리하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느끼고 가세요. 이걸 일일이 쓰면 팔 아파요. 요즘 어깨가 안 좋아요. 자, 그럼 봅시다. 봄은요, 1조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짧아지는 거예요? 길어지는 거죠. 그지? 가을은요, 1조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겨울로 가니까. 오케이? 그 정도 아시면 돼. 그래서 1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꽃이 피는 애가 누구 있다고요? 암기. 붓꽃이 있대요. 붓꽃.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는 일일이 암기해 주셔야지 어찌할 수가 없죠. 가을에 개화하는 건 누가 있을까요? 코스모스가 가을에 피는지 모르는 사람은 너무 너무하다. 알겠지? 그 정도는 알지. 코스모스길. 그 다음 봄에 생식을 하는 동물 한번 갈까요? 생식. 즉 1조 시간이 길어지는 요때 하는 거 누구 나와 있니 거기? 한번 읽어줘. 꾀꼬리. 그렇지. 애들 대부분 아주 짹짹댄 애들 비슷한 애들이네요. 꾀꼬리, 종달새. 꾀꼬리, 종달새.
그 다음 가을에 갈까요? 가을에 생식하는 애들은 누가 있을까요? 소모하고 그 다음 사슴,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빛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필기는 빛을 좀 잘 암기하시고 나머지는 사실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그지? 그 예를 암기하는 게 많아서 그렇지. 오케이. 좋았어. 자, 그렇다면 이제 237페이지 잠깐 문제 한번 풀어보실게요.